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저는 왜 인복이 지지리도 없을까요? 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세요?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면, 또 태어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을 많이 주신다면, 부모님이 부자여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복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많다고 생각하시겠죠. 그쵸? 네. 그런데 우리 진정한 인복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질문입니다. 유독 인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딱딱 옵니다. 그런데 저는 인복이 지지리도 없습니다. 인복이라는 것이 사주상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복 있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엇이 인복인지 분별을 좀 해야 합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 돈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인복이 있다고 하고, 쌀이 떨어졌을 때 쌀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인복이 있다고 합니다. 즉, 나에게 좀 잘해주는 사람이 주위에 많으면 인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복으로 치면 인복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무언가를 깨우치지 못할 때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리는 사람이 오면 인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못 차릴 때 나를 나무라고 정신이 번쩍 들게 혼내주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인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깨우쳐 주는 사람이 오는 것보다 더 좋은 인복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복은 내가 찾아서 먹으면 내 인복이 되고 이것을 욕을 해버리면 인복을 차는 것이 됩니다. 쌀이 없을 때 쌀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인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쌀을 받으면 내가 왜 쌀도 없이 살아야 되는지, 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늘 남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인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 어려워질 때마다 남의 도움을 자꾸 받아서 넘어가고 하는 건데 밥 잘 먹고 산다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고기도 사주고 또 차도 한 대 사준다고 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야만 내 삶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이끌어줄 때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도움을 받고 사는데 인복이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내가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복이 아닙니다. 인복이란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바르게 이끌어줄 때 나는 사람 덕을 봤다,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물질로 도와주면서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돕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를 주는 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하면 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한 것이 없으니까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를 자꾸 준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천당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천당에 가려고 상대를 지옥에 보낸 것이 됩니다. 상대는 계속 얻어먹었으니까 지옥에 보내고 상대를 지옥에 보내는 대신 나는 상대를 밟고 천당에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느님이 운용을 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무언가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도움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모식할 때가 아니라 지식사회입니다. 100년 전, 1000년 전과 같이 이 사회가 무식했던 시절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밥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면 도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식사회에서는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해가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경제를 자꾸 대준다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오히려 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도운 사람이 뒤통수를 맞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것을 경험했는데 아직도 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김치도 담가주고 쌀도 대주고 또 옆방도 내줬다? 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무언가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남을 도왔다고 착각을 하니까 두드려 맞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깨칠 수 있는 시기를 전부 다 막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번 도움을 받았으면 노력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점점 더 어려운 것을 처리해야 되는 세상이 자꾸 다가오는데 내가 그 시기를 바르게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찾지 못해 더욱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발전을 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남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비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삶은 못 살고 헤매다가 죽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울 때 쓴말 한마디를 해주거나 또 경제를 도와줄 때는 자신의 시간까지 투자를 해서 이끌어 주어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100만 원을 도와주려면 100만 원어치 내 고통과 시간까지 같이 움직여서 노력을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돈만 주고 노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상대에게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주면서 함부로 도왔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지금 다가오는 그 사람 인생을 내가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인덕이 있다, 인복이 있다는 것은 내가 깨우치지 못할 때 깨우칠 수 있도록 따끔하게 한마디씩 해주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나는 천복을 얻는 것입니다. 도와주었다는 의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라고 하면서 도와주어도 도와주었다는 마음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 자체도 어폐가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남을 도와놓고 도왔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을 도와준 것도 아닐 뿐더러 말장난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갖춰 놓지 못했을 때 이 논리도 만들고 저 논리도 만들면서 이런 말장난이 많이 빚어졌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상대를 자꾸 도와주고 나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너의 것을 싹
뺏어서 망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딱 넣습니다. 내 것을 다 뺏긴다면 내가 도와준 사람은 정확하게 부자가 됩니다. 자연에서 바르게 일을 한다면 내가 도와준 사람은 절대 못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남의 도움을 자꾸 받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내가 도와줘서 상대가 일어난다면 나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고 나면 어떤 꼴을 당하느냐? 주위에서 누군가 그 사람에게 한번 찾아가 보지? 옛날에 그렇게 많이 도와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때 뭐 도와준 것이 아니라고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를 점점 어렵게 만들어서 내 귀에 자꾸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게 합니다. 나중에는 못 이기는 척하고 가보았다가 아주 지독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나는 당신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소리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었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아주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도와준 사람과 딱 연결시켜서 조금 비굴한 생각을 갖고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희한한 소리를 듣고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자연은 정확하게 내 속의 것이 다 기어나오게 합니다. 이런 일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날로그들은 이런 일을 많이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이 세상은 아날로그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부작용과 모순이 엄청나게 나오도록 운영되었고 우리 아날로그들은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들으면서 성장한 것도 바른 지식을 갖추기 위한 우리들의 공부였습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못 본 채 하더라 라는 소리를 이런 것을 겪는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물질을 주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주상보시라고 하면서 도와주어도 도와주었다는 마음을 내지 마라와 같은 그런 말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 대자연의 법칙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바른 것인 양 호도해서 결론을 내버린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세상에 나온 모든 것은 비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정법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순의 재료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순을 빚고 재료를 만들던 시대였지 바른 법은 하나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2013년부터 바른 법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법은 모순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순을 걸음 삼아서 그 걸음 위에 정법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본시대요 정법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주를 보러 가면 당신은 귀인을 만날 것이요 할 때 그런 사람을 귀인으로 봐야 합니까? 사주도 그 당시 사주입니다. 사주에서 쓰는 용어들이 오늘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몇천 년, 몇백 년 전에 쓰던 말들을 가지고 용어를 끼워 맞추어서 지금 쓰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식을 다 갖춘 지식인들이 만든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식할 때 만든 논리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최고의 지식사회이고 100년 전, 1000년 전에는 무식한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무식할 때 빚어놓은 것을 오늘날 정확한 줄 알고 쓴다면 이것은 모순입니다. 이때까지 오는데 걸음이 되고 만져볼 수는 있었지만 오늘날의 법칙은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바른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패러다임을 착한 것과 바른 것은 다르다는 것으로 잡아야 합니다. 착한 것은 착한 것일 뿐 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것은 바른 분별로 냉철하게 행하는 것을 바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것은 안 된 사람을 그냥 동정하는 것이 착한 것입니다. 동정하는 것과 바른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무식할 때는 동정에 끄달려 상대를 망치게 해서 내가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식사회에서는 동정에 끄달리지 말고 바른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저는 왜 인복이 재질도 없을까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인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네. 누군가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움이 나를 나약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인복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복이 있다면 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많을 때 인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잠시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법 강의 더하기 노트 1권이고요. 말하니 진정, 역근이 발행처 주식회사 정법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